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이걸 봤더라 했는데 이기인 페이스북에서 봤나 기사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이기인 씨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어제 제가 CBS 한판 승부 나갔었는데 거기서 앵커가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아마 앵커는 지금 유죄가 실형 유죄가 나온 부분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한성진 부장판사 큰 용기 냈다고 어제도 그렇게 그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기인 전 성남시 의원이 쓴 거예요.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그러면 징역 1년보다 더 강한 형량으로 결과가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은 못하겠는데 저보고 만약에 판결 쓰라고 그러면 이긴 그 의원이 전 성남시 의원이 그냥 이긴 시의원이라고 할게요. 의원하면 국회의원 같으니까 그 이야기한 것과 생각은 똑같아요.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었다. 김문기는 수차례 제 방에서 이기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기 성남시 의원이었으니까 성남시 의원들한테도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의 친분을 인증했고 또 김 처장이 갖는 행정적 지위는 이재명이 모를 수 없었다. 대장동 특수 목적 법인이 성남의 뜰이었어요. 성남의 뜰에서 일반 기업을 상대로 이익을 주장해야 되는 김 처장은 이재명의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사인한 수많은 결제 문서에 등장했던 중간 간부, 그 이름,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없이 보고했던 지위, 함께 술도 마시고 식사까지 한 김 처장을 모른 척하는 것은 대장동을 부인하기 위한 이재명의 선택적 망각일 뿐입니다. 글 잘 썼네. 제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김문기 씨 사모님이 직접 연락을 했대요. 누구한테? 이기인한테. 그 김문기 씨 사모님하고 유동규 씨하고도 가끔씩 연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김문기 씨 사모님이 연락을 해서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다른 건 다 모르고 저는 뭐 개혁신당 그렇게 좋아하는 정당은 아닌데 그래도 이 대장동 건 관련해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문기 씨 그 부인은 그 사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언짢은데 그 김문기 씨 사모님은 저 내 남편이 왜 죽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좀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김문기 씨 사모님이 그 이긴 그 시의원한테 연락을 갖다가 해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애를 써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면 김문기 씨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저기서 조금은 읽혀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음 페이지 딱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문기 씨 딸이 올해 수능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는 저 딸내미가 10살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초등학생. 안타까운 건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시험장에 비상약을 챙겨가야 되는데 막 너무 사람이 너무 슬프고 그러면 숨이 탁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런 약이 있나 봐요. 그 숨 못 쉴 정도로 마음이 그냥 그 가슴이 막 그럴 때 그때 뭐 코에다 뿌려야 되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게 2021년이었어요. 12월이니까 이제 만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만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은 저렇게 힘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어머니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는 그 딸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나한테 맡겨진 몫이니까 내가 그 챙겨가지고 내가 극복해야지 그 주위에서 뭐 어머니나 오빠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김문기 씨 그 딸이 이제 뭐 수능도 보고 이제 대학도 가고 그럴 테니까 아버지 잃은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잘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문기 씨는 개발 실무자로서 대장동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는 저게 이기인 시의원의 생각이죠. 뭐 남편께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대장동. 그런데 업무상 배임죄가 왜 업무상 배임죄냐? 그 성남 도계공 입장에서는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거 성남 도계공한테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성남 도계공한테 불리한 조항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때 받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지 뭐. 손해 난다고 해서 성남 도계공이 물어내라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1,400억인가 그 금액은 확정적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성남 도계공도 일정 비율 최소한 50% 이렇게 가져오게 해라.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주장을 했었느냐? 김문기 씨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했었느냐? 김만배 일당이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초과 이익에서 많은 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억 벌었다고.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 1차적으로 떨어진 금액이 4,00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땠습니까? 남욱 슈퍼카 몰고 다니고 강남에 빌딩 짓고 김만배 맨날 뭐 룸살롱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돈이냐? 그게 김만배 남욱 일당들이 노력해서 번 돈입니까?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은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장동 원주민, 대장동에 대대손손 이렇게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그 뭐 대장동 일당들이 그 성남 도계공 이용해가지고 그 도시개발법인가 뭐 그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용해가지고 시가로 1,000만 원짜리 땅을 500만 원에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은 대장동 원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 모르면서 당했는지 알면서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아파트 수분양자들 만약에 그 땅값을 좀 저렴하게 이렇게 딱 했으면 그 집값이라도 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라도 싸야 대장동 원주민들이 그 아파트라도 한 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은 그 땅을 살 때도 싸게 사고 분양할 때도 비싸게 분양하고 더블로 돈을 갖다가 번 건데 그렇게 돈 벌거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 부동산은 로케이션인데 대장동 그 금싸라기 땅인데 그게 초과 이익이 나올 거라고 그 예상을 못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과 이익이니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그만인 거다 이런 조항을 그 성남 도계공 입장에서는 그걸 왜 뺍니까? 그거 빼가지고 수천억 벌 수 있었는데 수천억을 배당받아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남시 일반 서민들한테 뭐 임대 아파트도 지어주고 모두 지어주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거 날려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김문기 씨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대충 뭐 알았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집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도계공한테 믿질 게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잘하면 대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려고 하지? 그 이야기를 그 와이프한테 했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도 나도 이상하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 잘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닌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해 못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딱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됐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다시 한번 그걸 좀 띄워주세요. 네, 실로아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해가 된다. 김문기 씨는 살아생전에 이재명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딱 터진 다음에 김문기 씨가 와이프한테 이재명 시장님, 시장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숨 죽이며 살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그때 방송에서 그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김문기 처장이 불행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김문기 처장이 마지막 그 찾아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성문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성문 변호사가 화천대유인가요? 거기 그 대표였는데 이성문 변호사가 김만배 씨 성균관대 법대 후배고 그래서 처음에는 김문기 씨가 이성문 그 변호사 잘 알았겠죠. 잘 알고 변호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곤궁하고 그럴 때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삐쭈쭈쭈하면서 야 혁진아 미안한데 이럴 때만 내가 전화한다. 근데 이러이러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그 처장 입장에서도 이성문 변호사가 나한테 좀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김문기 처장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그날 그 이성문 변호사가 만나달라고 동해 밀리터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겠다고 빨리 가라고 그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추측이 되느냐? 이성문 변호사 변호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로 알고 만나봤더니 느낌이 싸하더라.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큰 권력의 편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희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저 맥락이 저런 맥락이 아닌가? 김문기 씨가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요번에 수능을 친 그 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시장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개발사업 처장이자 한 가족의 가장 회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본인 표현대로라고 하면 야전 사령부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김문기 씨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기인 의원 시의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이기인 시의원이 성남시 의원이었으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시의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보다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거짓말을 반드시 증명해내시기를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을 갖다가 하겠습니다.